안녕하세요. 징크입니다. 뜨개노트는 뜨개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정보들과 수다로 꾸려나가는 채널입니다. 완성작이 있을 땐 자랑도 하고 도안이나 책을 추천하기도 하며 뜨개 도구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오랫동안 제가 영상을 찍지 않았더라고요. 아이들이 방학하고 방학 거의 2개월인데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했거든요. 데려다 주고 뭐 학원도 보내고 뭐 그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영상 올린 것도 이렇게 많이 지났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일단 개구리를 열심히 만들었고, 그리고 보그 지도원이랑 대바늘 지도원이랑 코바늘 강사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원 원래 하고 있었고, 코바늘 강사는 시작한 지 벌써 한 2, 3개월 정도 됐나 싶어요. 사심뜨개는 꿈도 못 꾸고 있고요. 지금은 지도원 과제를 하는 게 저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완성에 가까워진 과제로는 이거 폴로칼라 프로버라는 작품이고요. 이렇게 소매가 달릴 예정입니다. 근데 고무단하고 반팔에 카라 있는 프로버예요. 원래 이렇게 꼬깃꼬깃하지 않은데 접어서 놨더니 꼬깃꼬깃하네요. 고무단, 앞판 고무단은 다 했고 뒷판 고무단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앞판 뒷판 뜨고 여기 원래 옆선까지 다 이었어야 되는데 제가 고무단을 아직 하지 않아서 못해서 앞 옆선을 못 잇고 어깨만 이은 다음에 칼라를 붙였어요. 여기 보시면 칼라 달 때 그 시접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안 메리아스 뜨기, 그러니까 메리아스 뜨기인데 안뜨기가 겉으로 나오는 거죠. 걸로 이 시접 부분도 이렇게 감싸는 덮개도 만들어진 아주 핸드메이드라고 하기에는 되게 퀄리티 있는 스웨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카라 달기 전에 버튼밴드도 하는데 버튼밴드도 양쪽 코 줍고 여기는 바느질을 하고 이렇게 붙였어요. 단추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을지, 어떤 게 제일 잘 어울릴지, 어떤 것이 제일 잘 어울릴지 말도 안 나오네요. 아직 정하지 못했고요. 여기 고무단은 그냥 쉽게 돗바늘로만 하면 간단하고 쉬운데 버림뜨기 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버림뜨기로 마무리를 하면 되게 균일하고 깔끔하게 돼요. 그래서 버림뜨기로 고무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튜블러 바인드 오프를 버림뜨기 제가 보그하면서 배운 버림뜨기 방법으로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할 때 사용한 바늘은 치아오구 포르테를 사용을 했습니다. 고무단 같은 경우는 꼬아 고무뜨기로 하고 있어요. 원래도 속도가 제가 빠르진 않은데 더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사실은 뭐 열심히 안 떠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긴 한데 꼬아 고무뜨기가 참 안 자라네요. 근데 이 폴로칼라 프로버는 보면 도안이 이런 이 패턴이 되게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조금 그래도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안 외워지는 그런 패턴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손에 익으면 외워지는 패턴이라서 급하긴 했지만 늘 쫓기듯 하고 있지만 재밌게 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소매 하나 뜬 거고 그래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제가 밀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좀 강하게 재촉을 하시는데 그 강한 재촉이 효과가 있었는지 다 숙제를 해온 거예요. 저도 물론 그 선생님의 강압적인 이때까지 안 해오면 그날까지 안 해오면 휴강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막 뒷판을 며칠 동안 막 새벽 3시까지, 3시, 4시까지 뜨고 그러면서 한 3일 만에 뜬 거예요. 이 지금 바늘이 3.5mm이거든요. 고무단 3mm이긴 하지만 메인 바늘이 3.5mm인데 3.5mm 그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도가 갑자기 확 나갔고 제 기준에서 확 뭔가 작업이 진전되고 나니까 뭔가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바늘도 또 보여드릴 바늘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거의 없는 바늘이 없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일명 바늘 콜렉터인데 저번에 수작바이 이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몇 주년 기념 이렇게 해서 세일을 한다 그래서 히야히야 바늘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또 며칠 전에 지난주였나? 아마존 핫딜로 더 많이 세일하는 거예요. 좀 배가 아팠지만 그래도 약간 그 제품의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아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근데 히야히야 바늘 눈독 들이고 있으신 분 있었다면 아직 하고 있으려나? 그렇게 아마존 핫딜에 구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히야히야 바늘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거는 써보신 분들이 다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바늘이 많이 있는데 궁금은 하고 근데 히야히야는 케이스가 무엇보다도 조금 너무 오리엔탈 스타일이라 좀 꺼려졌는데 이게 케이스만 아니면 진짜 굉장히
좋을 텐데 말이죠. 오늘이 3월 31일이거든요. 어제 계속 집에 있다가 거의 수업이나 뭐 일 있는 거 말고는 거의 잘 안 나가는 편이라. 그리고 둘째가 혼자 등하교를 하긴 하는데 이제 집에 올 때는 그래도 집에 있어야 돼서 그렇다 보니까 거의 집에 있는 편이에요. 근데 어제 되게 좀 늦은 시간에 저녁 때 거의 다 돼서 둘째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동네 벚꽃이 다 폈더라고요. 서울 쪽은 한 지난주 주말부터 좀 피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 초에 다 핀 것 같고, 저희 동네는 어제 아무튼 다 거의 핀 것 같아요. 단지 안에는 아직도 안 핀 데가 있긴 해요. 근데 길가에 보니까 이래서 왜 벚꽃 구경 간다고 하는 말이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집에만 있었는데 꽃이 이렇게 다 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보그 작업은 무조건 다 컨티넨탈로 하고 있어요. 원래는 오른손에 걸어서 뜨는 아메리칸으로 저는 처음부터 떴는데, 이 컨티넨탈을 연습을 하려고 보그 할 때만은 무조건 컨티넨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원인데 아직도 좀 왼손이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보그에서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가장 뭔가 유용하다 싶은 거는 아메리칸과 컨티넨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이 폴로칼라 프로버 같은 경우는 고무단도 꼬아 고무뜨기, 그리고 이 칼라 부분도 꼬아 고무뜨기예요. 그래서 칼라 부분은 이게 그냥 일자로 쭉 뜬 것 같지만 이 안에서 경사도 있고요. 되돌려뜨기? 어깨 경사뜨기처럼 되돌려뜨기가 있어서 경사도 있고, 그리고 바늘 굵기도 단마다 변화를 줘서 칼라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됐습니다. 뭔가 굉장히 기성복 느낌이 강하지만 공장에서 찍어낸 옷이 아니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잘 어울려야 될 텐데 말이죠. 저는 무난한 네이비로 했는데 블랙으로 하신 분들도 많고 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딱 제 몸에 맞게 한 거니까 뭔가 사이즈는 딱 맞을 것 같은데.
스틸 샤프. 스틸은 스틸인데 더 뾰족한 바늘이에요. 그래서 치아오구 스틸이랑 비교를 해보면 같은 미리로 보여드릴게요. 3.75래. 하필이면 3.7. 4mm로 가장 무난한 4mm로 비교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4mm. 얘는 보시나요? 보시면 치아오구 스틸보다 더 뾰족해요. 그래서 무늬 그냥 일반 메리아스뜨기 같은 경우는 조금 뭉툭해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무늬 들어가는 디자인은 저는 뾰족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고 치아오구의 케이블은 레드 케이블이잖아요. 버터줄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연결되는 느낌이랄까? 여기 포르테에 있는 이 치아오구는 이렇게 좀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결이 매끄럽고 이 조임키가 있어야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 단이 더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 매끄럽게 연결되게 만든 것 같아요. 전혀 느낌 없이 연결이 되고 얘는 조임키가 없이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블이에요. 회전형. 이렇게 뜰 때 줄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런 스위블 케이블 치고는 아니, 스위블 케이블인데 실걸림이 없어서 그게 좀 좋더라고요. 근데 치아오구의 포르테도 이 히아히아의 샤프, 스틸 샤프처럼 뾰족하긴 한데 그래도 스틸 샤프가 좀 더 뾰족해요. 보시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3.5mm이긴 한데 3.5mm로 치아오구 포르테가 가운데고요. 오른쪽이 히아히아 스틸 샤프, 왼쪽이 치아오구 스틸인데 이 순서대로 뾰족한 것 같아요. 히아히아 스틸 샤프가 제일 뾰족하고 그 다음에 치아오구 포르테, 그 다음에 치아오구 스틸. 다 좋은 바늘인 것 같아요. 저는 다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새로운 바늘을 또 드렸고요. 이거는 밤부입니다. 밤부도 역시 이렇게 이제 스틸이랑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케이블을 비슷한 구성으로 밤부에도 케이블이 있어요. 밤부는 일단 치아오구 밤부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치아오고 반부고요. 이거는 히야히야 반부예요. 너무 차이 있지 않나요? 치아오고 반부도 처음에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떴는데 이렇게 뾰족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이 예전에 뜨개 단톡방이 있는데 뜨개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이번에 히야히야 반부 구입하셨다고 사진을 올리셨는데 그 밑에 설명을 못 보고 제가 사진만 봤어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 보고 얘는 불량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히야히야 사진을 올렸는데 치아오구 반부를 보고 너무 뭉툭해서 불량이 왔나 하고 이제 밑에 읽어보니까 비교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네, 아무튼 치아오구 반부는 좀 뭉툭하고 히야히야는 굉장히 뾰족합니다. 그리고 치아오구 반부는 좀 무른 편이에요. 이렇게 좀 뜯어 보면 눌려요. 바늘에 이렇게 눌려서 약간 바늘이 찍히는 똑같은 반부여도 더 단단하고 좀 무르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 반부하면 가성비 바늘이랑 비교를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핫딜로 구입한 타코미 콤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타코미 콤보는 좀 더 밝은 색이고요. 보시면 히야히야 반부가 좀 더 뾰족하고 치아오구 반부보다는 타코미가 더 뾰족해요. 근데 좀 이 연결 부분에 타코미는 좀 걸리거든요. 나무랑 금속의 연결 부분.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타코미도 저같이 엄청 쫀쫀하게 뜨시는 분 아니면 괜찮을 거예요. 가성비 바늘로는 타코미 핫딜로 구입하는 게 최고인 것 같고, 아마존 핫딜이 끝나지 않았다면 히야히야 이 오리엔탈 케이스 마음에 드시면, 아니면 케이스만 따로 주문을 하시던지, 케이스만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문을 해서 넣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거 아니면 구성을 한번 볼까요? 일단 이게 원래 있는 구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귀여운 양 게이지자가 각각 들어있어요. 되게 귀엽죠? 일단 얘는 넣어놓고, 근데 이번에 그 아마존에서 히야히야 핫딜로 구입하신 분들은 실리콘 그립도 있네요. 이렇게 스틸은 구성이 이렇게 돼요. 바늘은 저는 스몰 세트 구입해서 2.75? 2.75부터 5mm까지 2.75 그리고 저는 3mm도 있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총 8세트 바늘과 케이블 3개, 케이블 4개, 40, 60, 80 팩, 그리고 바늘 연결할 때 쓰는 실리콘 그립이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게 되게 지금 제가 손이 되게 건조한데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손이 너무 건조하거나 아니면 너무 땀이 많이 나거나 하면 이게 꽉 연결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임 키가 하나 있긴 있네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조이는 용도예요. 아니면 이렇게 풀을 때도 그냥은 잘 안 될 때 그런 용도로 이 실리콘 그립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조임 핀은 이게 치아오고 핀이거든요. 좀 더 작아요. 작아서 잘 안 쓰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실 히아이아 할 때는 필요 없고 이 랜턴몬에 들어있는 조임기가 얘한테도 맞네요. 이게 좀 두께가 있어서 이게 사용하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케이블 4개, 양 게이지자, 바늘 8세트, 그리고 이 오리엔탈 스타일의 파우치. 이것만 아니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사용감이 나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공작새 패턴이 그리고 반부는 일단 여기도 3mm 바늘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 수작바이 이수에서 주문할 때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같이 판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케이블을 그때 더 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이거는 커넥터와 실리콘 그립이고 케이블이 좀 많아요, 여기는. 근데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40, 60, 80, 100 그리고 얘는 이 사이에 50, 120, 150 이렇게 40, 50, 60, 80, 100, 120, 150 아마 근데 이 초록색만 기본 케이블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추가로 구입한 거고요. 근데 그렇게 뭐 150이나 120 같은 경우는 잘 안 쓰게 되긴 해요. 입어볼 때 정도? 네, 커넥터가 있었네요. 커넥터 있는지는 몰랐어요. 여기도 있나? 커넥터가 저게 다 있네요. 스토퍼는 없고 히아이아 같은 경우는 커넥터는 이렇게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랜턴몬 장갑 바늘을 구입을 했잖아요. 저는 그 세트 구성으로 안 하고 초반에 구입을 해서 케이스는 랜턴몬 장갑 바늘 케이스가 아닌데 보시면 장갑 바늘이 좀 끝에가 뾰족하지 않은 느낌도 있어요. 조금 다 바늘마다 달라요. 이게 다 사람 손으로 깎는 거다 보니까 사람 손으로 연마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쓰다가 그때 좀 그때 걸리적거리면 깎았어요. 이렇게 그
손톱 정리하는 파일? 이걸로 처음에 기스가 날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렇게 깎아도 기스 안 나더라고요. 다른 바늘은 또 모르겠지만 코팅이 된 바늘은 깎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깎아도 여기 좀 갈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달리 뭉툭하다 싶은 게 있으면 다 갈아놓는 건 아니고 쓰다가 조금씩 갈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이 끝에 얘만 갈지 않은 거고 나머지는 다 갈았어요. 이쪽은 다 하나도 안 갈았고요. 그 바늘이 한쪽은 좀 전반적으로 뾰족한 편인데 한쪽은 뭉툭한 느낌의 바늘도 균일하지 않은 편이라서 여기도 보면 얘는 좀 뾰족한데 얘는 특히 좀 뭉툭한 느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갈진 않죠. 근데 혹시나 구입을 했는데 바늘이 좀 너무 하나가 뭉툭하다 그러면 이렇게 손톱 파일로 갈아도 되겠더라 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쓰는 것들 중에 이거는 보그 수업 때 제도한 실측 제도지예요. 제 몸에 맞는 이렇게 생겼는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소매가 붙는 암홀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로 원래 재야 돼요. 그러면 이런 줄자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굴려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어느 날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거 무슨 이름이 뭐였지? 가와구치 곡선자? 0점을 맞추고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이 길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길 따라 재면 곡선을 더 쉽게 잴 수가 있어요. 뭐 꼭 없어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도구도 있더라고요. 곡선을 이렇게 굴려서 재는. 물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일반 자고요. 이쪽은 4분의 1 축도예요. 보그 제도할 때 처음에 4분의 1 축도로 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면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모는 보고 있으면 어지럽고 막 눈도 잘 안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업 다 끝나고 딱 나오면 멍해요. 이래서 공부는 머리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되나 봐요. 아니, 겨울이라고 뜨개 많이 할 수 있다고 막 엄청 신나가지고 겨울을 반겼던 게 엊그젠데 언제 겨울이 이렇게 다 지나서 막 꽃이 다 펴서 인스타에 보면은 여름 스웨터, 봄 스웨터 막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름실로 뜨는 여름 스웨터는 잘 안 뜨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여름실로 뜨면은 바늘이 얇잖아요. 근데 복으니까 이렇게 얇은 바늘로 하지, 얇은 바늘을 엄청 선호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도 바늘이 한 4mm, 4.5mm는 돼야. 근데 막 3mm, 2.5mm 이런 걸로 뜨면은 진도도 안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백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짜잔. 이런 신박한 프로젝트 백이 여기에 주머니도 있고요. 다 넣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프로버 뜨고 있는 거 다 넣어도 널널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넣고 제가 근래에 써본 프로젝트 백 중에 단연 최고예요. 이렇게 들면은 또 그렇게 안 크거든요. 큰가요? 안 큰데 일단 저는 이 피그먼트 누빔 소재를 원래 되게 좋아해요. 약간 이불 침구에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파우치, 화장품 파우치랑 필통은 제가 봤는데 그거를 이렇게 프로젝트 백에 적용을 해서 그 메이드 바이 슈 님이 제작을 하셔서 판매를 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슈님이 본업이 따로 있으신 걸로 아는데 참 손재주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보통 프로젝트 백 다른 거 보면은 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거는 만들 수 있겠다. 내가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대부분 손뜨개 하시는 분들이 바느질도 다 잘하셔서 그런 생각 다 하실 텐데,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사는 이유는 제가 그거 막 재단하고 뭐 사이즈 재서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그래서 이래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슈님이, 메이드 바이 슈님이 만드신 요 프로젝트 백은 이거는 내가 절대 못 만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역시 제 돈 재산입니다. 색상도 블루도 있고 그린도 있고 올리브, 약간 데님, 그런 다 톤 다운된 피그먼트 워싱 소재에 다양한 색상이 있었는데 엄청 색상 고민하다가 샀어요. 안 감은 꽃무늬가 막 겉으로 드러나면 사실 좀 그런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 제가 구입하고 받고 한 바로 다음 날인가 계속 보고 수업이었거든요. 금요일은 지도원 수업하고 토요일은 코바늘 강사 수업이었는데 제가 가져가서 다 2개씩 주문하셨대요. 실물 보고 다들 엄청 좋다고. 그래서
2개씩 주문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1차에 주문하고 지난 주말에 2차로 주문 받았었는데 되게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 백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사실 뭐 저런 걸 사 주머니를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거 좋아하시면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딱 뜨개를 하다 보면 많아지는 건 문어발이요. 부족한 건 프로젝트 백이라. 이렇게 프로젝트 백 안에 하나씩 들어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프로젝트 백이 없어져요. 바늘도 물론 없어지죠. 분명히 막 나는 3mm가 필요한데 없어요. 어디엔가 꽂혀서 프로젝트 백 안에 들어간 거야. 요즘에는 뭘 주로 많이 뜨시나요? 인기 있는 도안이 뭔가요? 그런 거 궁금해요. 저는 일단 사심뜨개는 생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진 않지만 인스타로 디자인 새로 올라오는 거? 그런 거 구경하는 게 낙이거든요. 이거 보고 있으면 막 내가 뜬 거 뜰 수 있을 것만 같고 당장.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 중에 니트 카페 디자인과 디자인 패키지인데 약간 폴로 스타일의 가디건과 프로버가 올라왔어요. 근데 도안을 따로 판매하진 않고 패키지로만 판매를 하는데 니트 카페에 있는 실들은 저렴한 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 패키지 자체가 라비앙에이미 실과 로안 모헤어를 합사해서 만든 디자인이라 패키지 값이 꽤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디자인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라비앙에이미에서 예전에 산 실 펠릭스 그 중에 약간 형광 핑크 같은 색상인데 핑크랑 오렌지 중간 그거에 꽂혀서 언젠간 뜨리라 하면서 그 실을 사놨는데 언제 뜨죠? 근데 니트 카페에서 이제 봄이라서 형광 핑크에 막 노랑 이런 샘플 올려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너무 화사한 색상을 잘 입진 않아서 좀 무난한 뉴트럴 톤이나 그런 색상의 샘플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패키지로만 판매를 하니까 무난한 색상은 볼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예전부터 제가 소개를 하고 싶었던 책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같은 책인데 번역본이에요. 이게 다 여기 보시면 나스 사나이라는 작가님의 책인데 저는 일서로는 이렇게 2권 가지고 있었고 번역본이 나온 걸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은 일서로는 안 가지고 있었는데 번역본이 나와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일서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뭐 뜨고 싶은 디자인이 있다. 그러면 그 디자인에 대해서만 뒤에 도안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이거다 하면은 이걸 뜨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 책은 제가 구입을 하지 않은 책이었는데 번역본이 나와서 구입을 한 건데 뜨개 옷장이라는
책이에요. 그 나스 사나이님의. 근데 이제 보그 뜨개 지도자 양성학교를 졸업을 하셨대요. 그리고 퍼피라는 실 브랜드가 있잖아요, 일본에. 근무를 하셨었고, 지금은 디자인을 하시고 보그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책은 제가 디자인이 막 되게 예쁘다 그래서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었거든요. 도니골 트위드라는 이 디자인은 우리가 도네갈이라는 실은 많이 봤잖아요. 그런 실로 떠진 기본 스타일의 스웨터예요. 또 그냥 기본 꽈배기. 얘는 헬리넥. 얘는 요크 배색. 얘는 전체 배색. 얘는 아란 스웨터. 아란 스웨터인데 이 소매 붙은 부분이 소매 연결 부위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모자 있고 그냥 기본 가디건 있고 이런 디자인들이 있어요. 근데 막 되게 예쁘다 이거 뭐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 부분이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고 와, 이런 설명이 있는 책도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일단 시작호, 게이지, 그리고 도안 계산식. 예를 들어서 뭐 일본식 도안 보면은 뭐 코줄임에 뭐 611, 411, 뭐 212,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진짜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한참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메리아스뜨기가 가지런해지는 요령? 그리고 입기랑 꿰매는 방법. 중간에 실 끝났을 때 실 깔끔하게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단추 선택하는 방법, 단추 다는 방법. 실이 두꺼우면 실을 갈라서 그 실로 바느질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 제가 보그에서 배웠던 그런 방법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탁하는 방법, 매일 어떻게 손질해서 뜨개 옷을 입는지, 그런 약간 뜨개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거 보고 여기 뭐 길진 않아요. 해봤자 2장인데 근데 이런 게 나와서 이런 설명까지 있어서 사소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거는 일선 없고 그냥 번역본만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번역본이 나와서 번역본을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전에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디자인도 인기가 많고 이런 기본 심플한 장갑도 괜찮고요. 이 아란 가디건도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에서 이 콧노래 베스트를 뜨고 싶어서 찜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스틱으로 뜨는 베스트입니다. 오늘은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다소 두서없는 뜨개 수다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징크의 뜨개 노트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즐거운 뜨개 하세요.